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복지사입니다. 앞으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몇 가지 카테고리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돈이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건 결국 돈으로 하는 거죠. 부자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이유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성공할 때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ICO 당시 많은 금액을 투자받았고 계속 개발을 이어오고 사업을 잘 확장해 나가고 있던 프로젝트들은 지금도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긴 하락장을 버텨낼 수 있었던 자금력이라면 불장에서 더 큰 탄력을 받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간단하게 내가 투자할 프로젝트들이 초창기에 얼마를 모금받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ICO Drops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앞으로 오픈할 ICO, 기존에 진행했던 ICO, 그리고 진행 중인 ICO까지 각종 ICO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주는 페이지인데요. ICO Drops의 정보 검색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ICO 당시 목표 금액과 모금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CO 이후에 현재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성장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으로 펀딩을 받았다면 목표 금액이 이더리움 몇 개였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페이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참고로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 거래소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들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스스로 직접 채굴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해서만 코인을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의 길을 가던 하락의 길을 가던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인 겁니다. 익절을 하던 손절을 하던 결국 거래는 거래소에서 하는 거니까요. 최근에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죠. 신한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 사용 중지 통보를 받은 것인데요. 비트소닉 측에서는 현재 거래 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지 문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벌집 계좌 회수가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과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해서 없어지는 거래소들이 어떤 거래소일까? 내가 쓰는 거래소는 안전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규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규제의 틀 안에서 암호화폐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악재로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탈중앙 거래소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탈중앙 거래소는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죠. 다른 영상도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글로벌에서 신뢰를 가질 만한 대형 거래소들이라고 하면 역시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비박스 정도까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거래소 4대장이죠.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같은 거래소들이 신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는 아닌 곳들도 있는데 이 글로벌 거래소들에는 거래소 코인들이 있어요. 바이낸스 코인, 후오비 토큰, OKB, 빅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아주 좋은 추세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의 간택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이슈는 갤럭시 S10에 탑재되는 블록체인 키스토어였죠. 지금 S10에 적용되어 있는 지갑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엔진, 코스미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 갤럭시 S10 이슈가 있고 나서 아주 분위기가 좋죠. 여기저기 상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기업이랑 연관이 된 프로젝트들은 같이 한 배를 타고 가면서 안전하게 항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류의 대기업 이슈의 두 번째 관문은 현재 지금 카카오 지갑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모체인, 메디블럭, 컨텐츠 프로토콜 등이 수혜를 받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에어블락이나 휴먼스케이프 같은 카카오 자회사 클레이튼의 파트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오스가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이 최종적으로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대기업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사실 기존에 존재하는 대기업에 인수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더리움은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의 견해로는 이더리움은 블록 프로듀서가 권한이 많은 이오스에 비해서는 꽤나 탈중앙적이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컨트롤이 어렵다는 면이 이오스를 더 주목하게 하는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된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는 요요라는 코인이 중국판 스팀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블록체인 소셜미디어는 대기업에서 인수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 보이니까 관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깃허브를 인수한 것처럼 대기업들이 유망하게 보는 건 언젠가는 포텐셜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현재 또는 과도기에 당장 실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아주 초기 시장이죠. 그래서 모두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일지라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일이겠죠.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를 화폐보다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먼저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가는 과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꽤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암호화폐 체크카드입니다.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 카드들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빗페이, 쉬프트, 와이렉스, 퓨즈엑스, 크립토페이, 토큰카드 이런 크립토 데빗 카드 프로젝트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아니면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정 결제 과정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재화를 지불할 수 있게끔 인프라가 짜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요. 그렇게 해야 더 빠르게 결제하고 사용자들이 결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더욱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그래야 경제 발전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도 이런 것일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인프라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빠른 결제를 위한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게 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죠. 접근성이 좋다 보니 이런 과도기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페이먼트 코인들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특정 코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플랫폼이 아니고 암호화폐 전반을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터미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과도기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정 코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플랫폼들은 범용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해당 코인으로 그 코인을 받는 사람에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이건 메이저급 코인들을 쉽게 결제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토콜은 과도기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면서 빛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페이먼트 쪽에서 탄탄한 건 역시 시총이 큰 오미세고나 대시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제 개인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려 봤고요.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직접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